자, 이번 영상에서는 복구 전략 DRP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DRP는 Disaster Recovery Plan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CP하고 되게 BCP를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발생을 그러니까 나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극복하고 본래 하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업하는 강의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교실 교수님이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교실 그렸어요. 교실을 그렸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칠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빔 프로젝터가 있어서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정말로 어떤 심각한 재해가 닥쳤어요. 지진이라고 할게요. 우리 이런 생기면 안 되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업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좋은 환경에서 지진에서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안 다쳤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치지 않아서 실제 수업은 이루어져야 해요. 이건 수업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콘크리트 벽에 이런 화이트보드에 빔 프로젝터가 없으니까 수업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누구만 있으면요, 가르치는 사람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책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책상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남지 않았을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본연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본연의 일, BCP잖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거. 이게 DRP인 거고요. 자, 그러면 최소한 책상은 있어야겠네, 의자는 있어야겠네, 빠르게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 영상에서 봤었던 BIA, 비즈니스 영향 분석, 영향 평가라고 했죠. 이거를 해내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 비용이 들어가면 효율적이니까 또는 효과적, 그죠? 효과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할 것이냐, 복구할 것이냐, 그죠? 근데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 영상에서 교수님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걸 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예방이라는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든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죠.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회피를 하면 좋은 거고요. 근데 다시 해서 생길 가능성,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근데 생겨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복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구할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 일단 요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하면 이런 거예요.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재난에 대응 맞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대응해서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 극복하는 어떤 수행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게 있을 건데 뭐, 뭐 시간 문제도 존재할 거야. 어느 만큼의 시간 안에 할래. 그 다음에 뭐 시설적인 부분, 또 사람적인 부분, 뭐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수없이 존재할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 번 얘기하는데 코로나19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또 나라마다 그걸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복구할 거냐 또는 뭐 시설이 망가졌다면 시설을 어떻게 복구할래? 뭐 기술적으로는 또는 뭐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 마스크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전산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데이터들 어떤 식으로 복구할 거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복구 전략, 복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복구를 하려고 어떤 목표를 잡을 때 뭐가 있을 거냐면 시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할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RTO라고 그래서요.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시점은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앞에 얘기했던 RTO는 뭐가 될 거냐면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을 했어. 재해 어떤 발생 시간으로부터 그다음에 복구까지의 허용 시간이라고 할까요? 허용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재해가 발생을 해서 서비스를 이제 복구를 했어. 비슷하겠네. 이제 복구를 했을 때 뭐라 해야 될까? 뭐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뭐 데이터도 좋고 뭐 어떤 자산들 뭐 이런 거 뭐 다 그런 것들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의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의 허용 시간 약간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다음번 위험이 닥칠 때까지의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돼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BCP 얘기는 했었고, 그다음에 DRP 얘기는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네 하고요. 뭐 주체 얘기를 해보면 뭐 재해복구를 위한 센터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주센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게 주센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정은경 본부장이 있는 거, 뭐 여기가 이제 그 재해복구센터,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용어들이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충 뭐 짐작은 하시겠죠. 전체 어떤 컨트롤하고 백업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장의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를 복구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되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되게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이렇게 좀 넓게 이번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복구를 위한 어떤 시스템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 혼자 내가 다 구축해. 그러니까 다시 일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을 내가 다 만들어. 그럼 어떨까요? 좀 어려운가요? 네이버 다운됐을 때를 대비해서 똑같은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돈 많이 들겠죠. 구축하는데.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손잡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너 문제 생겨 나 문제 생겼을 때 데이터 센터로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 놓자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뭐 공동으로 만들면 비용은 뭐 좀 더 낮아지겠죠. 또 다른 식으로는요.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거야.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서로 여러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만들어. 뭐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복구 시스템을 운영할 거냐, 아니면 공동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버려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중요하게 나와요.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이제 IT 쪽에 맞춰서 얘기해서 IT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심이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IDC라고도 얘기하고 데이터 센터에 똑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미러 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미러 사이트.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만들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그에 대응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은행들에서요. 네트워크로 데이터 백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은행의 시스템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다른 시스템이 바로 들어와서 구동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예요.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액티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미러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식으로 핫 사이트라고 그러죠. 어떤 거예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 뭐 액티브 스탠바이, 액티브 스탠바이 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수시간, 수분 내 바로 우리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데이터 센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글씨가 막 깨지네요. 죄송합니다. 좀 더 스럽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웜 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백업들을 올려서 운영하도록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루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식으로 콜드 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LD 뭐 데이터는 뭐 좀 이렇게 뜨문뜨문 백업을 해뒀다가 뭐 며칠 뭐 이런 정도로 뭐
이렇게 복구하는 그런 형태, 운영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 느낌으로 아시겠죠? 온도라고 돼 있는데 요 단어들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설명은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특장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학교 나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금방 이런 게 암묵적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어떤 사이트들 운영을 할 때요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호 간에 협정을 맺는 거죠. 뭐 MOU를 맺는다 뭐 이런 말들 쓰는데 협정을 맺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슷한 환경, 그 장비나 환경이 비슷한 회사가 있다 그래. 우리나라 같으면 네이버는 강원도에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가 뭐 비슷하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아까 앞에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둘이 각자의 데이터 센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야 니들 시스템 좀 우리가 끌어다 쓸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니들 시스템 좀 지원을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어느 정도 BCP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로 경쟁사인 경우에 어떤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는 거리 화살표가 아닌데 거리가 일정 부분 떼줘야 된다. 그러한 규칙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 강남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죠. 강남에 있다면 뭐 강남으로부터 뭐 몇 킬로, 뭐 한 10킬로 떨어져 있는 강북에 어떤 백업 데이터 센터나 비슷한 데이터 센터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죠.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기준도 있는데 미국 기준은 뭐 놔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가는 이제 이런 말들 중에 뭐 이중화, 회선을 이중화한다든가 DB를 이중한다든가 뭐 이런 말들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하기 위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업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데이터를 어떤 재해가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미리 복사해 두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하는 그러니까 이 백업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많은 정보보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백업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하면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굉장히 데이터 중요한 곳 은행이잖아요, 그죠? 이 은행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보통 이제 지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봤었던 은행 시스템 갖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은행 빌딩이 있어요. 그럼 은행 빌딩의 높은 부분에 보통 이제 전산실이라고 부르는 이제 부분이 있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뭐 나중에는 뭐 주로 이제 아니다 그런 거 놔두고 일단 전산실이 있어요. 뭐 전산실에 이제 주전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전산기에 주저단기로부터 이제 백업을 받죠. 예전에는요, 테이프에다가 백업을 받는데 이 테이프 크기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맨날 전산실 나오는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 같은데 보면 뒤에 이렇게 동그란 판 두 개가 매달려 가지고 캐비넷 같은데 매달려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테이프였는데요.
부피가 꽤 크죠. 이제 그 테이프 그리고 그 테이프이 이제 카트리지에 들어가죠. 그런 형태가 되고 나중에는 최근에는 이제 최근이 아니라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 근래 테이프이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 캠코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캠코더 테이프 6mm 캠코더 테이프처럼 작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수십 기가 용량으로 바뀌죠. 다시 얘기해서 몇백 메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중이 상징적으로 200메가라고 할게요. 200메가바이트를 저장하던 테이프 그게 이제 얼마나 컸냐면 뭐 예를 들어서 레코드판 아시죠? 레코드판 중에 좀 작은 레코드판이 있거든요. 그 작은 레코드판만 한 200메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 손바닥 절반만한 사이즈의 카트리지로 들어오면서 수십 기가를 저장하는 용량으로 바뀌거든요. 수십 기가바이트로. 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어찌됐건 전산실에서는 이제 테이프 하나에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이렇게 바뀌었다 치고요. 부피감을 강조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전산실에서 데이터를 테이프 1에다가 백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 2에 백업을 받아요. 그 다음에 테이프 3에 백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테이프 1은 전산실에 보관을 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전산실에 뒀다가 뭐 화자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 2는 이 건물 지하에 보관을 합니다. 물론 안전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관을 하죠. 테이프 2를. 그리고요. 테이프 3는 일정 기간이 모이면 이 테이프 3를 들고 도시 외곽에 보관합니다. 이 은행이 있는 도시 외곽에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백업을 했었어요. 이제 테이프이 근데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뭐 옛날에는 이 큰 테이프를 쓰던 시절에는 한 번씩 모아갖고 트럭에다 싣고 움직인다든가 뭐 큰 차에 싣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테이프이 너무 작아지니까 용량은 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백업을 받는 건 똑같이 세 개를 뜨고요. 이 테이프이 작아졌을 때 보니까 전산실 내부에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007 가방, 그러니까 쇠 같은 거, 쇠라니까 좀 이상한데 알루미늄이겠죠. 알루미늄 가방 같은 곳에 이렇게 펴놓고요. 테이프들을 이렇게 가방에 넣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방에 이렇게 넣느냐 했더니 만약에요 문제가 전산실에 생기잖아요. 뭐 이 가방을 잠궈서 이 알루미늄 탄탄한 가방을 잠궈서 창밖으로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매번 이렇게 들고 내려갈 그런 용량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테이프 2를 밖에다 던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사이즈들이 작아지니까 그런 형태로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테이프는 이제 뭐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은행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거의 실시간 네트워크 백업을 해요. 그죠? 이거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고요. 거의 미러 사이트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별도의 이런 백업들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 백업도 있고 오프라인 백업도 뭐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복구를 하기 위한 절차들을 모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화해야 될 필요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사용법들이 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돼 매뉴얼이라고 하죠. 매뉴얼. 복구되고 설치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조업체마다 다 이게 다를 수 있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비상연락망이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을 복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에게 빠르게 연락이 가야 되죠. 그래서 비상연락망 짰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니까 트리라고 말씀해요. 트리 구조로 보통
만들어서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통 만들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백업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여기 백업 얘기하다가 지금 넘어왔는데 그 데이터를 복구를 할 때 백업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전체를 다 백업했느냐 아니면 뭐 또 전체 백업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저 하드디스크 많이 들어가겠죠. 팁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디스크를 어떻게 쓸래?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오냐면 레이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이제 그 레이드에서 R자가 리던던시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들을 사용할 때 여기 마지막은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들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이중화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는 이중화하거나 또는 성능 향상을 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디스크를 여러 개를 한데 모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개를 한 개 모으니까 그거를 중복으로 이제 놓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큰 용량 또는 성능이 좀 뛰어나게 하는 뭐 이런 또는 뭐랄까 중요한 건 이제 결함을 허용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성할 수 있는 걸 레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레이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레이드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별도로 다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 개인적으로는 보안에서도 꼭 이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CISSP에서도 이걸 다루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 시스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인프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버 공부할 때 이럴 때 이거 다루어지고 실제로 해봤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구성할 때 보면 뭐 되게 뭐 서버 공부할 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서버 놓고 그거 세팅을 하려면 실제로 그 쉽게 얘기해서 시모스단에서도 뭐 손을 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요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구분할 때 어떻게 나냐면 레벨 제로, 그 다음에 뭐 원, 뭐 투, 쓰리, 포, 뭐 이렇게 가. 근데 어떤 것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어떤 건 안 쓰여지고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혼용해서 막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썼다 그래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자, 레벨 제로 그러면 스트라이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하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뭐 이제 그림을 이제 다양하게 그려놓고 설명할 수 있는데 하드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이제 500기가 하드라 할까요? 500GB 하드라고 한다면 요거를 그냥 통으로 1테라처럼 쓰는 거지. 1테라, 1테라바이트로.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림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레이드 제로예요. 이걸 스트라이핑이라고 한다고요. 좋은 점은요. 작은 용량의 하드를 뭉쳐서 큰 용량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에요. 나쁜 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레벨 1을 우리가 미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러링은요 500기가하고 500기가 아까 앞에처럼 500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똑같은 데이터를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쵸? 이게 만약에 망실이 되더라도 얘에서 복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얘가 망실되면 얘를 살리는 거고 두 개 동시에 고장 날 일은 확률이 그만큼 적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미러링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 이제 미러링은 보통 여기 이제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는 같은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 컨트롤러가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디스크 이중화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게 다르게 놔버리면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드는 레이드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미러링 얘기도 했고 뭐 이중화 얘기도 간단히 했어요.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제 그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저장되고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눠지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가면 디스크들을 여러분들 외장 하드 디스크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같은 USB 메모리가 굉장히 커져서 개인들은 뭐 USB 메모리에 막 저장하고 뭐 일회용기 여기에 저장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디스크들이 또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들? 얼른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보통 하드디스크 별도로 들고 다니는 거 SSD든 하드디스크든 그걸 DAS라고 얘기하죠. USB 뭐 3.0으로 연결해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케이블 타고 연결되는 거 NAS라고 얘기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자체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얘는 뭐가 있어야 돼? 얘를 붙이기 위한 호스트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이 자체가 호스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들 학생들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센 구조가 있죠. 뭐야? 뭐죠 이게?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전산실들에 가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쓸게. 전산실의 서버급 기계들을 보면요. 어디 갔죠? 예. 전산실 서버급 기계들을 보면 이제 그 자기 로컬의 어떤 하드가 있고요. 그거를 넘어서 이제 파일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이런 형태들을 별도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빠른 채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아까 이제 지금 잠깐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USB 뭐 2.0, 3.0 뭐 이런 걸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요즘 이거 쓰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서버급에 쓰던 건데 스카시라고 부르는 거죠. 또는 뭐예요 이게? 파이버 채널, 광 케이블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스토리지 존, 그러니까 디스크의 영역, SSD든 디스크들은 쫙 만들어 놓고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연결해서 쓰는 이런 것들을 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서버가 공유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해서 이번 그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양이 기술적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복구 부분에서 되게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실습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도 더 필요할 거고 실제로 그런 기계들 만져보고 접하고 이럴 필요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어떤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익혀두실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